캐나다가 인구 대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이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인구 100만 명당으로 환산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는 4월 10일 기준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7.16명으로 206.66명을 기록한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두 나라의 최대치는 1월 초로 미국은 1월 8일 757.59명, 캐나다는 1월 9일 255.07명입니다. 주별로 보면 알버타주가 27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온타리오주가 뒤를 이어 242.8명이며 사스카추안주 212.9명, 퀘벡주 171.9명, BC주 154명 수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86.55명이며 한국은 12.24명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캐나다보다 적은 이유는 모두 백신 접종 덕분입니다. 하루에 300만 명씩 접종해주는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어제 기준 35.3%에 달했는데 캐나다는 18.8%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에서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피해 국가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 이후 신규 환자 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캐나다도 백신 접종을 늘리는 동시에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캐나다 전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날 역대 가장 많은 9,243명의 환자가 쏟아지면서 캐나다의 누적 확진자 순위는 세계에서 23번째, 사망자 순위도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811만 6천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백신 총량은 1,060만 회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화이자 100만 회분과 지난주 지연됐던 모더나 80만 회분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주별 접종 상황을 보면 온타리오주에서는 총 400만 회분 중 320만 회분이 접종됐고 퀘벡주 194만 회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00만 회분, 알버타주 85만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토론토시는 지난주 고위험 지역 팝업 클리닉에 수많은 시민이 몰리며 줄을 서자 온주 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욕 지역에선 백신 부족으로 인해 내일부터 원더랜드의 드라이브스루 클리닉과 조지나 아이스 팔레스가 임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BC주는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높은 휘슬러 지역에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연령층에게 백신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 덕포드 수상에 이어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온타리오주의 3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하루 4,000명을 넘어서며 주말 사흘 동안 12,670명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4,456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지난주 2,757명에서 3,781명으로 일주일 새 1,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만 사흘간 3,600여 명이 나왔고 필 지역에선 2,300여 명, 욕 지역에서도 1,4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욕 지역은 500명, 더럼과 오타와도 300명을 돌파하면서 지금까지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은 이런 추세면 이달 말에는 하루 2,500명씩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1,650여 명으로 늘고 위중증 환자는 사상 처음으로 619명에 달했습니다. 온주는 변이 바이러스 사례도 캐나다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온주 정부는 동의 없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긴급 명령을 발동했고 오늘부터는 비응급 수술이 연기됐으며 의료 인력도 재배치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이제 발동되고 부활절 연휴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주 정부가 스테이 앳 홈 발동 기간 동안 성인 40%에게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변이와 백신 간 속도전이 3차 대유행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린 소비 심리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향후 2년 동안 코로나19로 미룬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1년 안에 코로나 이전 소비 습관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쇼핑과 국내외 여행은 물론 오프라인 모임 등의 소비가 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75%가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미정이거나 맞지 않겠다는 응답도 20%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업체는 불확실성이 줄고 백신 접종이 지속되면서 향후 매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투자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여행이나 비필수 업소들은 내년까지도 정상화가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3차 대유행 이전인 지난 2월 16일에서 3월 8일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놀스역에서 4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오후 6시쯤 핀치 애비뉴 웨스트와 더프린 스트리트 인근 아리스탄 드라이브에서 40대 남성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피해자를 목표로 총을 쏜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남부 방면으로 달아난 소형의 회색 세단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지엔과 셰퍼드 애비뉴 웨스트에서도 총성이 울렸는데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탄피들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토요일 밤 11시경엔 지엔과 셰퍼드 애비뉴에서 40대 남성이 총상을 입었고 15분 뒤 지엔과 핀치에선 30대 남성이 수차례 총에 맞아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노스 밴쿠버 시모 스키장에서 12세 소년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모 스키장 측에 따르면 소년은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나무에 부딪혀 크게 다쳤고 이날 밤 8시쯤 노스 밴쿠버 연방경찰과 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12세 소년을 BC 아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결국 소년은 숨졌으며 경찰 수사 대신 BC주 검시관이 이날 사고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전국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퀘벡주 올드 몬트리올에서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여 정부의 야간 통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인근 매장들과 버스의 창문을 깨는가 하면 낙서를 하고 불을 내고 도주하는 등 격렬하게 시위했습니다. 알버타주에선 방역 규제를 위반해 지난주 수요일부터 폐쇄되자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펜스를 치고 당국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심신이 지쳐가는 점은 이해되지만 앞서보다 위험한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라며 이들처럼 방역 조치에 저항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확진자 이동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 노출을 알려주겠다며 도입한 코로나 경고 앱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욕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코로나 경고 앱은 접근성과 다국어 서비스 부족, 개인정보 보호에 더해 고령자는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많은 국민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645만 5,300여 명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정작 앱을 통해 자신의 확진 사실을 등록한 숫자는 2만 5,5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이 앱을 폭넓게 활용하려면 영어와 프랑스어 이외에 다른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진자의 자발적인 참여 이외에 의심 증상 확인 등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